자, 경향TV 방구석 특파원 출발합니다. 렛츠고! 반갑습니다. 알파고 좋다. 자, 오늘 주제. 개통령. 강형욱님. 보듬 컴퍼니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조금 있었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허남세 기자님이 내용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우리 개통령이 지금 나락으로 추락하는 분위기네요. 이게 보니까. 예, 그 보듬 컴퍼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장면을 CCTV로 감시를 했다. 그러면서 업무 태도를 지적을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업무용 메신저가 이제 따로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거 말고 네. 회사에서 쓰는 그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다. 라는 그런 폭로가 나와서 지금 이 직장 내 갑질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보듬 컴퍼니가 지금 거의 폐업할 그 지경에 놓였다고 그렇게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국의 직장 문화, 직장 갑질이 존재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강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명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요 회사는 이 사안 자체로 폐업이 아니라 원래도 이제 폐업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근데 이게 갑론을박이 조금 있는 게 이 강영욱 씨가 해명을 하고 나서 오히려 구독자 수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CCTV 감시 그리고 업무 메신저 감시를 두고 아니 당연히 직원인데 업무 메신저를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혹은 CCTV로 만약에 감시를 안 한다면 일 안 하는 직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혹은 너무 과한 감시다 이런 의견들이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한번 기준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사실 프리랜서 직업 자체가 이제 프리랜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직장 생활이라고 할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예전에 어릴 때 알바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에 있을 때 행정병이었어요. 행정병. 그때 조금 직장인처럼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구나. 뭐야? 누구야? 누가 나 때렸어? 뭘 정신을 뒤통수 때리고 도망간다. 뭐야? 행정병 무시합니까? 행정병 아니, 하는 아니. 일 얼마나 많은데 아니, 군대 갔어요? 거기에 대한 애국자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곽수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 됐어요. 이 데이터가. 알파고 군대 갔습니까? 예? 저 민방위 갔다 왔어요. 민방위 갔어. 민방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도 민방위야. 아 그래요? 나 면제거든. 아 이제 명민주인데 이해됐어. 왜 정신이 안 차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이 끝인데 일단 우리 처음 오셨으니까 로즈님부터 직장생활 경험 자체는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언제 좀 지금도 직장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네. 그 옛날에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오.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메시지를 보는 게 프랑스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오. 컴퓨터가 회사 컴퓨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개인적인 그런 문자를 하기 위한 그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 핸드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동료랑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논란이 네. 없어. 이게 메시지 논란이 아예 없을 거예요. 아니 프랑스는 노동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네. 근데도 업무 메시지 전체를 상사가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용인에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도 버는 거고. 응.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하루에 8시간이면 그 8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뭐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안 하면 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네. 사측이네. 근데 이제 이게 그거죠. 그 직장 바로 위에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네.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장이 그쵸. 그치.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 어떤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개인적인 그렇게 말을 써야 사장이 안 볼 수 있는데 그거 봤는데 개인적인 일. 아니, 이 제목 뒤에 제가- 읽으면 안 된다. 이러고 근데 할까? 그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 그 얘기를 했더라.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감시가 되니까 그거부터 봤는데. 네. 그거부터는 안 되는데 근데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프랑스 사람들은 안 해요, 솔직히. 일을 할 특히나 때는 회사에서는 안 해요. 회사에서는. 네. 오케이. 우리 이해반님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똑같아요. 똑같아? 네, 사실 저희도 사전에 통보를 하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화들이 다 뭐 감시가 될 거다 아니면 추후에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통보를 하면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나 본다 이거 어떤 이유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마카가 사라졌다 아니면은 화장지가 안 보인다. 이랬을 때 이제 너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죠. 그 건에 한정해서. 그렇죠. 러시아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는 문화입니까? 근데 메신저로는 제가 봤을 때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대화는 뭐 따로 이제 SNS로 하거나 그냥 정말 대화를 하거나 하는데, 네, 사내 메신저는 굳이? 우리 튀르키예는 보면 또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무실에 예를 들면 복사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복사기를 개인적인 일을 용도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제 오피스 그렇죠, 데포트에 가서 그렇죠. 거기서 하잖아요. 물론 지금 오피스 데포트 우리한테는 좀 협찬을 안 주시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간다고? 추천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는 광고주를 끌어당길 만한 여지들을 두어야 돼요. 그래 우리 경향 TV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어디 나오는지도 몰랐으면서 무슨 광고주 얘기라고 했어. 어디로 받는 건데? 그 양념이었어. 양념을 방송 그래, 전에 그래서. 양념 친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복사기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 못 쓰는데. 안 하듯이 밑간. 회사 컴퓨터도 나의 사적 대화를 쓰면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누가 섰다 오히려 누가 사적 대화를 하면 지시가 내려. 너는 왜 컴퓨터에서 사적 대화를 했냐. 이거 오직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회사 컴퓨터를 개인적인 그 이메일도 열면 안 되고 쓰면도 안 되고 그리고 사적 대화도 하면 안 되고 혹시나 하게 되면 그 위에서 받다코는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완전 네. 이거는 뭐 해외였으면은 지금 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강영욱 씨의 그 사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네. 왜냐면은 제 친구들 지금 뭐 기업 다니는 애들도 사내 메신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크게. 근데 되게 카톡처럼 쓰거든요. 개인적인 대화를 막 너무 하면서. 신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거를 못 봐.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이거 자 까봐 이러면은 이게 약간 문제가 돼. 근데 사내 메신저예요. 근데 볼라 그러면 어떤 이유로도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굉장히 보는 거 불편해하는 문화고 그거를 카톡처럼 쓰는데 해외는 약간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그거를 사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그 회사 메신저로 그 직원들끼리도 직원들끼리 사적 대화를 네. 많이 나눈다는 왜냐면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약간 이것도 SNS 비슷한 건데 네. 들어가면 뭐 프로필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친구 맺고 혹시 막 뭐 업무를 빙자한 그런 썸 like 썸 Like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 허남석 기자님은 그럼 한국 네. 대표로 네. 우리 경향 TV 뿐만 아니라 경향 신문 자체에서 네. 일단 이 사내 메신저 자체가 있습니까?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잘 안 써요. 왜요? 너무 후져가지고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요? 잘 안 쓰고 쓰는 부서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좀 약간 뜨악했어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강영욱 씨 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강영욱 씨가 처음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여다봤더니 아들 욕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 메신저를 관리자가 볼 수는 있지만 그 보려고 할 때는 아까 이해바가 씨가 말씀한 것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건을 감사하기 위해서 보겠다. 그렇죠. 라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강영 씨는 그것 때문에 목적이 없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거를 옹호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건 약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 약간 미니진 사태를 보면요. 네. 그거 보면은 약간 사적인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은 거를 회사가 감사한다고 그거를 이제 다 까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 이런 건 또 괜찮은가? 뭐 약간 그런 그거는 생각은 별개의 들더라고요. 문제지. 별개의 왜냐면 우리 지금 얘기는 회사고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의 관계인데 혼낸다. 회사 컴퓨터 그리고 회사 컴퓨터에다가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 뭐 왓츠앱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다 회사 거로 보이는데 지금 깔리는 거는 미니진 사태 때는 개인 핸드폰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회사 컴퓨터로 이렇게 뭐 해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네.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카톡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톡을 많이 써요. 외국은 딱 정확하게 분류가 된 거야. 그렇죠. 내 카톡을 직장 상사가 나한테 카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어.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업무 메신저로만 하겠지. 그러니까 카톡으로 무언가 내가 대화 내용 나눈 거를 깐다. 이게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카톡으로도 업무 지시할 수 있고 사내 메신저로도 또 SNS도 해.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너의 개인적인 것도 까봐라 이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걸 왜 까? 라는 그런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거지. 살짝 한국은 공사 구분이 그렇게 명확한 그런 거 있어요. 맞는 있는 얘기죠. 얘기죠. 까는 거 아닌데 이제 관찰이에요. 제 눈에 아, 그렇게 근데 좀 보여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공사 구분이 조금 뭐 예를 들면 잘안 제가 된다. 지금 공사 구분 안 되거든. 저 여기서 지금 MC를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맞아. 사적 공원에서 지금 곽수산을 제가 알고는 왜 있네요. 뭐하러 알고 인정은 복종해요? 하고 있네. 그냥 MC한테 곽수산인데. 복종하는 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지금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종이라기 이렇게 그런데 진행을 하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A 얘기하면 B 얘기를 한 10분을 해.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다. 네. 이 메신저를 보는 것 자체가 전자감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전자감시. 전자감시. 그래서 전자감시라는 그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없대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자감시의 예 중 하나가 또 CCTV래요. CCTV로 볼 수 있다 없다. 요것도 각 나라 좀 궁금한데. CCTV. 튀르키예. 아니 저는 이미 얘기 많이 했어요. 딴 분들한테 시키세요. 줘봐. 진행하면 안 돼. 말하라 그러는데 안 해. 튕겨내는데요, 그냥. 자 그럼 러시아부터 갑니다. CCTV로 CCTV는 설치해가지고 너 네. 뭐 하는지 언제 화장실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다.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이 휴게 공간에는 못 해요, 설치를. 아 업무 공간에 네, 할수 업무 있고? 공간에는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그 방향이 뭐 모니터 방향이냐 아니냐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딱히 나오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업무 공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그 오피스나 뭐 그런 데에다가 그냥 사무실에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다. 그거 CCTV 설치된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일할 때? 저는 경험한 적이? 러시아에서 딱 3개월 일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CCTV를 할 예산이 아, 없었어요. 러시아가 제가 일했던 뭐 곳에는. 설치 그래서 못해.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요즘에 이제 저희 엄마를 예로 들자면 저희 엄마가 학교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냥 그 교실마다 있어요. 자연스럽지. 자연스럽게. 만약에 하두리캠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놓고 감시한다 그러면 다 합니까? 그건 좀 에바죠. 에바예요? 이 에바님. 이 에바님 에바예요. 그거는 일단 그럴 예산이 없어요. 그럴 예산 없다. 그럴 예산 러시아는 없습니다. 그럴 돈 없다. 네. 오케이. 근데 CCTV 설치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네, 거고. 자연스럽고 그걸로도 감시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고용인이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야, 완전 사용자 마인드인데? 프랑스 어때? 프랑스. 프랑스는 좀 달라요. 어, 일단 직원들이 CCTV를 원해요. 근데 감시는 그건 아니고 그냥 그 보안을 위해서 왜냐면 좀 그 뭐지 그 절도나 뭐 폭행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도 네. 있어서. 근데 감시용 CCTV는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제가 핸드폰을 했는데 회사에 그 사장이 이제 전화를 해요. 지금 핸드폰 하고 있네. 부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으니까 바로 노동조합. 그러면 CCTV는 있는데 감시가 안 된다. 안 이게 돼요. 조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웃기잖아. 약간 그런 개념 아닐까요? CCTV를 달아놓고 네. 보안 용도로 달아놓고 사건이 있을 때만 요걸 돌려볼 수 있는. 원래 그런데 근데 뭐 실제로는 그래도 그 감시를 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 법에 대한 좀 그 어떤 직원들이 법을 모르는 직원들도 많으니까 솔직히 저 언니가 그 네일 아트 하는데 네. 그때 한 6개월 동안 어떤 뭐 아티스트로 일을 했는데 거의 6개월 동안 감시를 이제 당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법이 있어도 현실로는 네 그래도 감시를 하고 그래도 불법이긴 불법인데 네. 실제로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많아요. 근데 많아요. 로즈님이 한국에서 직접 저렇게 당한 있어요. CCTV 감시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좀 이태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 이태원. 원래 이제 통신사에서 그
무신사? 그 무신사? 무슨 옷가게? 통신사. 발음이 안 되네. 통신사 비슷해요. 통신사, 왜냐면 통신사. 이분들이 이태원에 무신사 아니면 나이트클럽 때문에 가고 이태원에 뭔지 모르겠더라고. 통신사를 누가 어쨌든 통신사. 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 새로운 가게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감시 없었는데 매장이 안 되니까 그 우리가 대화를 조금 해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진짜? 네. 근데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없어도 일하는 척. 그냥 거의 근데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동료랑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좀 숨어서 과하다. 하거나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장 네. 입장으로는 맞아. 업무 지시를 내렸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한 이틀이면 할 일이야. 근데 얘가 10일 동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지 얘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걸까라는 그치.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돌려볼 수도 없고 감시 안 하자니 조금 약간 이상하고 감시 하자니 이거는 개인 영역인 것 같고. 맞네. 근데 약간 뭐 대화까지 듣는다 이런 건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아니 갑자기 문득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제 주변 지인 중에 체육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체육관을 하시고 그 다른 사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체육관을 맡고 있을 때 본인이 나와 있으면 CCTV를 보더라고. 근데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운동을 잘 하고 맞아요. 있는지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보는 게 나는 옆에서 봤을 때 이상하진 않더라고. 그리고 전화도 해. 야, 그거 지금 운동 그렇게 하면 다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그렇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안전 관련해서 뭔가 그러니까. 잘못하고 그러니까 있으면. 이게 약간 그 제가 좀 노무사님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네. 오. CCTV가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강영욱 씨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다. 그거는 익스큐즈. 근데 그걸 보다가 그 직원이 업무 태만이 감시가 됐어요. 포착이 됐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약간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 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찰서에 가면요. 경찰서장실에서 서장님이 이렇게 직원들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직원이 수사관이 일을 잘하냐 안 잘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일하다가 가혹행위를 하는가, 뭐 인권 침해 상황이 있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명분이 중요하네. TV 위에다가 이렇게 옷을 넣고 코트원들 좀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진실의 방. 진실의 방. 진실의 방. 큰일 나요, 실제로. 큰일 납니다. 저 그거는 현실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영화다 만들려면 뭔가 좀 포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20년 전엔 그럴 수도 옛날에. 있죠. 그러면 세 분은 이거 어떻습니까? CCTV 내가 사장이에요. 각자 사장이야. 네. CCTV 그냥 보안용으로만 놔뒀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냥 일하다가 사장 방에서 일하다가 쑥 봤더니 직원 한 명이 책상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몰래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좀 근데 양념이 너무 셌어. 아니 이렇게 해. 예를 들어. 전자담배 양념이 너무 아니, 셌어. 얘는 펴, 실제로 펴. 양념 아니고 얘 실제로 실내에서 이렇게 해. 진짜 연초면 이제 양념이 센 거고. 내가 이거 목격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얘기를 이제 하면은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넘어갈 거야. 만약에 봤어도 그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도 못해 근데. 못하면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률이 중요하다. 능률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거죠. 못하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다며. 그거 프랑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상에서 봤다라는 걸 안 해요. 영상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 excuse를 만드는 거고 지나가니까 지나가다 너 보니까 너 전자담배 냄새 지나가다 전자담배 냄새. 청포도 향 나더라. 너 뭐 청포도 먹은 거 아니면 핀 청포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수박 맛이 더 낫지 않아요? 이 자리가 너무 힘든데요. 심지어 제가 담배도 안 펴. 자리가 힘들다고. 여기 KTNG 아닙니다. 수박을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CCTV를 통해서 봤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죠.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딱 한 번 하면 안 걸리거든요.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봤다가 그러겠지 하고 사장님이 거의 매일매일 이런 태도로 일하고 매일매일 전자담배를 피네. 근데 그걸 이제 CCTV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사람의 이름이 블랙리스트 올라가겠죠. 머릿속에 있는 블랙리스트, 무의식상에 있는 블랙리스트.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너 이거 왜 실수했어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잡고 그걸로 이제 밀고 가면 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네.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CCTV 설치하는 거는 전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한번 쑥 봤는데 없더라고. 아, 여기는 CCTV 가. 없네. 야, 카메라가 8개인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대기실에서 짰던 거였어. 내가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여기 왜 CCTV 왔냐고 할 거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둘이 이상한 거 싸우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CCTV는 대부분 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국에서는 노동자가 해야 될 책임과 권리와 그런 의무들을 명확하게 나눠놓고 나는 어차피 내가 직장에서 딴짓 안 할 거니까 그렇지. CCTV 있는 게 오히려 나의 안전 측면에서는 보안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회사가 내 인생의 일부인데 이거를 이렇게 감시하고 이러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허남서 기자님은 만약에 우리 경향신문 사장님이 남설이 너 어제 보니까 잠깐 졸더라. 졸더라. 게임 살짝 하는 것 같더라. 게임은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게임. 살짝 졸았어. 피곤해서 졸았어. 육아하시니까. 그 얘기를 쓱 하신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뭐 무릎 꿇어야지 뭐.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어서 저는 지난번에 지난 방송 때는 그 얘기했잖아요. 제 아들의 선생님 면담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언제든지 제 아들 때리셔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은. 예. 그러면 그 말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는데도 예전에 우리는 유치원들이 어떤 유치원을 보낼 거 이렇게 면담을 가질 때 이제 집사람이 진짜 보내고 싶었던 유치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이제 면담하러 갔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는 CCTV들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CCTV들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압박감을 느끼니까 교육을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거 듣고 안 보내기로 했어요. 왜냐면 전 맞아. 당연히 이 선생님 믿어서 이 아이를 보내는 거는 문제 없는데 근데 혹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치. 아니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의식 사이에는 갑자기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이런저런 이 때문에 CCTV 있어야 돼요. 맞아. 요즘에 어린이집은 CCTV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부모님이 엄청 선호해요. 어떤 데는 8K로 돼 있대요. 아 진짜? 8K요? 저는 아마 그럴 예산이 있다고? MSG 양념. 매콤하게 가길래. 아니 왜냐면 명민주님은 이해가 되거든요. 제 사는 동네는 좀 약간 그런 동네니까 돈이 많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것도. 선유도 사는데요? 당산서로 당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 직장 생활 관련해 가지고 뭐 CCTV나 혹시 뭐 세 분이서 이거 여담으로 한국 직장 생활 했을 때 약간 좀 우리나라랑 차이점? 차이점 특이하다 뭐 이런 거 있었던 적 있을까요? 일단 명민주 씨 먼저 해외에서 생활했으니까 고등학생 때 알바 같은 거 안 했어요? 많이 했죠. 저는 해외에서도 회사를 많이 다녔죠. 그럼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차이 응.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외국에서 일터는 진짜 그냥 일터예요. 맞아. 진짜 일터. 근데 한국은 이 직장 생활 자체가 내 삶이기도 해. 맞아.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도 회식도 하고 막 동아리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또 친하게도 또 지내기도 하고 가족 같은 사적으로 분위기. 가족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장례식이나 경조사 있으면은 또 거기 부고 와서 또 그치, 경축이 그치, 있어서 또 그치. 가야 되고 그렇지. 화환 해외에서 뭐 보내줘야죠. 그런 게 어딨어. 없죠. 내 직장 상사나 동료 무슨 뭐 결혼한다고 내가 거기를 왜 가? 안 가?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친하지 않으면 친하면. 안 가지. 그러니까 안 왔을 때 그 이해바 대리 안 왔네 이런 게 없어. 없어요. 서운해하고. 이름도 그리고 모르시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어. 직장 팀이 10명이라고 쳐봐요. 응. 근데 다 경조사를 9명이 가는 문화니까 나도 가야 돼. 가야지. 혼자 해외에서는 빠질 수 없어.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어떤 이벤트가 됐든 그런 경우도 잘 없지만 그러니까 걔는 친하니까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약간 그런 게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니 뭐 같이 뭐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축구팀을 꾸린다는 공산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우산팀?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엄청 흔한 일은 아니고 웬만하면. 그거를 참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응원은 안 우리나라는 안 좋아도 그치. 난 뭐 태어나서 공을 만져본 적도 없어. 근데 축구 동아리 가입해서 거기서 뛰고 있는 거야. 맞아. 윙백으로. 맞아. 그런 경우가 좀 다르죠. 닉슨 해외에서는 MC가 풋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연진들하고 뭐 제작진이 따라가는 건 없어요. 심지어 제 친동생도 네. 지금 회사 들어간 지 한 1년 넘었는데 입사할 때 면접 보잖아요. 가장 큰 점수가 그거였습니다. 뭐요? 면접관이 진짜 진지하게 풋살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저 뭐 에브랍니다 했더니 그래? 수비 쪽이에요? 저 수비 잘하면 수비수가 비어있었대 그 아, 그래가지고 점수를 높게 받았대. 공교로울 수가. 그러니까. 그냥 매주 풋살을 나가요 얘가. 약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맞아.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방구석 특파원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셔야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또 이야기해 보시고 네. 지금 너무 우리끼리 얘기하고 댓글 있지. 달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6명이 빠졌어요. 빨강 머리애님 관련된 질문 한번 던져주세요. 네. 나리님 있어요. 나리님. 나리님 우리 작가님이에요. 에이, 내부자였어. 경향 TV님도 있어요. 네, 그거 우리 PD님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 로즈님은 한국에서 일해보셨을 때 좀 차이점이 느껴지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프랑스랑? 프랑스랑 그 이메일 답장을 진짜 빨리 해요.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바로바로 아, 하는데 맞아. 프랑스에서는 우편으로 하잖아요, 우편. 비둘기 거의 보내고. 네, 거의 비둘기 보내. 수준이 그래요. 오. 그 어떤 저한테 급한 일일 수 있지만 그분한테는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이틀, 3일 후에 막 답장 오는 맞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대답 안 하세요?도 못해요. 진짜? 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우리는 빨리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인데 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답장을 안 하면 일을 더 이상 추진을 못해. 그렇죠. 그러면 보내고 나는 계속 그냥 누워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기다리고. 돼. 다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일? 없을까? 다른 일 없구나. 얘는 일 하나밖에 못해. 주로 인턴을 많이 멀티가 안 되는. 그럼 만약에 그 2, 3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추진을 못하면 그냥 나는 계속 그냥 기다리고 그 있는 거예요? 업무가 쌓이는 멈춰 있죠. 응. 그 사람이 대답할 진짜? 때까지. 그리고 너 때문에 난 늦었어도 할 수 없는 게 그럼 미리 보내. 그래 늦었으면 그 좀 급한 거면 그 이틀 전에 보내. 이틀 후에는 그게 맞는 시간이 되니까. 네가 미리 보냈어야지 네. 급하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3일 이에 답장이 왔어요. 근데 누구신데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까먹어서. 아니죠. 어쨌든 약간 업무가 좀 많이 느리다. 속도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시간이 조금 더 느려요. 천천히. 느려. 네, 우리의 시간이 좀 우리나라 느려요.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하려면 속 터지겠다. 아니, 직장인이면 당연히 출근하자마자 이메일부터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업무도 있으니까 열어보기만 해요. 네. 읽기는 읽고 네, 읽긴 답장은 읽어요. 그냥 내 네. 자유로. 이따가 답장해도 되고 제가 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냥 맞아. 개인의 다 이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저 통역이나 번역할 때 이제 양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계속 언제 왜 안 보내주시죠? 맞아요. 그거 혹시 받으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부탁드릴게요. 막 이러고 있고 러시아 분들은 그거 이러면서 한 달 뒤에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 급한 거였구나 이러고 있고 러시아도 그럼 프랑스랑 비슷한 분위기인 거예요? 비슷해요. 저희도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고 맞출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푸시를 못 하고 오죽했으면 버스 기사님 담배 피는 거 기다리고 나서 가요. 버스가 인간적이다. 여유를 언제 그렇게 출발해요? 좀 기다려. 배우고. 금방 가요. 근데 아무도 불만이 뭐라고 돼요? 없고. 불만 있으면 내려서 딴 거 타든가 이렇게 돼요. 이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봐 버스 기사님이 내려서 담배 피면은 다 핸드폰 영상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스타에다가 버스 실시간 해가지고 막 인스타 스타 되고 막. 약간 느린 문화 네, 이런 느려요. 것들이 있다. 느린 터키는요? 원래 지금 양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어서 붙여야 되는데 양념이 없어가지고 답변 안 할게요. 그냥 비슷해요. 고맙습니다. 비슷해요? 그래도 네. 터키도 약간 빨리빨리 네. 하는 문화도 있고. 네. 오케이. 댓글로 지금 네. 애매하네. 최욱이 축구로 매부쇼 뽑는구나. 정확합니다. 축구 동아리다. 네. 축구로. 그래서 아까 체육관 얘기할 때 난 체육관을 얘기했는데 체육관. 진짜로. 체육 선배가 이제 축구로 뽑으니까. 저 마지막으로 매부쇼 출연이 10월이었는데 11월인가?
그 이후로 안 나왔거든요. 축구를 아니 매부쇼를 매부쇼를. 안 나왔는데 네. 오래간만에 축구를 나왔는데 음. 제육 형 저 보고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좀 출연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건 필요해서 불렀을 거야. 축구를 왜 해야지 실드를- 거기가 캐스팅이 되거든. 네, 거기가 캐스팅장입니다. 근데 최욱 선배 제끼고 골 넣으면은 1년 출연 금지예요. 그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일을 해 봤으니까 좀 한국 직장 생활은 당황스러웠다. 특히나 이제 허남석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법정 근로 시간이 자칫하다 60시간까지 될 뻔했어요. 맞아요. 네. 아.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60시간 차이점? 자칫하면 60시간이 아니라 또 기본적으로 69시간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120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20시간.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의 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2018년부터 주 52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그뭐 그냥 일상적인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해서 주 5일 40시간이고 초과 근무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주당.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좀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주 35시간 이거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35시간. 그래요? 35시간, 어. 39시간 정도는 네. 보통이고 그 초과 근무 시간을 해서 뭐 주 48시간, 하루에 10시간까지 할 수 있다. 네, 라고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은 하나 있는데 그 하루 그 뭔가 오늘은 제가 11시까지 했어요. 네. 밤 11시까지. 어. 그럼 11시간 쉬어야 돼요. 쉬는 무조건? 시간이 무조건 그 다음 날까지는 11시간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11시까지 했으면 그 다음 날은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 뭐부터 뭐 그렇게 이제 노동법에 걸릴 수 있어요. 야근했으면 야근 네. 그 시간 퇴근 시간으로부터 11시간이 최소한 지나야 출근할 네. 수 있다. 네. 근데 야근은 뭐 회사에서는 잘 못하고 한국처럼 뭐 11시까지는 못하고 네. 그냥 뭐 좀 서비스 그런 서비스직? 네 레스토랑에서나 뭐 그 뭐 카지노나 가게야- 이런 데는 또 늦게까지 하니까. 네, 늦게까지 하니까 11시간 정도는 쉬어야 돼요. 네. 프랑스는 35시간, 39시간이고 네. 튀르키예는 허남석 기자님 몇 시간입니까? 지금 보니까 러시아는 주 40시간 똑같네요. 사실 똑같은데 네, 근데 저희도 튀르키예는 주 48시간, 48시간. 주 6일을 하는 건가요, 혹시? 근데 요게 이제 각각 들어봐야 될 게 잘 지켜지는가 실제로 그 궁금한데 일단 튀르키예 어떻습니까? 튀르키예는 지금 한국이랑 비슷해요. 하루에 이제 그 8시간은 기본인데 그 외에 이제 12시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에르도안은 최근에 와서 바꾸려고 했는데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올라갈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줄이려고 한 추세인데 더 이상 줄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근무 시간이 일 안 하니까 줄여봤자 도움이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잘 지켜져요 이 법정 근로 시간이? 그러니까 아니 노동자들 안 지킨다니까. 뭐 예를 들면 6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5시 반에 나가요. 먼저 나가 버린다고? 저 지금 뭐야? 보스가 이거 늑자 타면 자리가 없네. 저 좀 잠시 좀 먼저 나가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네. 퇴근 시간이 6시면 5시 반에 가버린다고. 가버린다고. 한국은 좀 그 부분이 좀 약간 거꾸로예요. 법은 법적 규정이 비슷한데 지키는 거는 거꾸로. 한국은 눈치 보고 늦게 가고 튀르키예 눈치 보고 일찍 가고. 회사에서 뭐라고 못해? 일찍 가야지. 내일 또 힘찬 모습으로 오겠지. 힘찬 모습으로. 그리고 30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찌질한 거 아니야? 근로자가 더 세네 거기는. 아니 왜냐면 뭐라 해야 돼? 다들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네. 네. 문화가. 예. 어차피 내가 6시 퇴근이야. 5시 반쯤 가야지 해가지고 5시에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도 가야겠다. 이러고 가는 거야. 와. 허남석 기자님, 요거 튀르키예식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6시 퇴근이시면 5시 반을 반에. 국장님한테 가가지고 오늘 좀 30분 일찍 가야 내일 또 활기찬 모습으로. 기자가 기사 다 썼으면 퇴근해야지. 그래서 이걸 회사들이 어떻게 막아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진짜 그 교통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 셔틀버스를 운영해요. 그래서 또 교육비를 교통비를 아끼려고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자 여러분 30분 일찍 갑시다. 저도 오늘 일찍 가야 좀 내일 활기차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사님도 노동자야. 1시간 일찍 출발해버려 버스가.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차 출퇴근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이제 뭐 예컨대 꼭 9 to 6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8시 반에 나가서 5시 반에 퇴근하고 싶다. 한번 이렇게 하고 맞아. 뭐 너 아니면은 나는 오히려 10시에 나가서 7시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교통 체증도 피할 수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로 되게 서로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경향에게 목소리를 낸다. 아,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사장님 뭐 방송 보시지 않을까요? 용감하네 팀장님이. 가슈님이 채팅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네. 너무 공감돼서 어. 가슈님이 우리나라 근무 시간 개인적으로 너무 길다고 느껴집니다. 하루 8시간씩 하니 피로도도 크고 집 오고 다음날 출근하려면 내 개인 시간이 없다고 느껴진다. 그렇지. 그래서 퇴근하면 집에 가면은 7시, 8시야. 밥 먹으면 9시야. 그렇지. 씻고 뭐 TV 좀 보면 10시, 11시야. 음. 그럼 자면 내일 7시에 또 나가야 돼. 맞아. 이러면 나는 개인 시간이 어딨냐. 아. 이런 거 좀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 너무 길다. 그리고 병원 갈 시간도 없다고 느껴지신다고 했는데 점심 시간에 병원 가면은 요즘에 대기가 길어. 맞아. 맞아요. 진료를 못 받아요. 정말. 아 그러네. 이렇게. 법정 근로 시간 그래서 러시아는 좀 지켜집니까, 요거? 저희는 그 23년도 통계 평균 7시간 17분이라고 합니다. 7시간 네, 17분. 일당. 러시아는 어때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문화 자체가 일을 좀 빡시게 하자. 뭐.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칼퇴근. 진짜요? 여기 공산주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전 그러면은 없어요. 전 없다고요. 노동자들이 칼퇴 딱 하면은 다 칼퇴하는 문화고 네, 네, 네. 야근은 안 시키는 문화. 야근은 저희 쪽은 안 시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쪽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한대요. 오이? 거기가 한 자리가 한 명이 하는 그 업무가 거의 한 5명분을 혼자서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스트레스를 막 계속 먹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 좋은 삶의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성 이제 배가 나온다고 스트레스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오케이.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좀 궁금한데 여기 질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마냥 우리 회사를 사랑해서 우리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보다는 결국에 그렇게 늦게 퇴근하고 그런데도 일찍 출근하고 막 피곤해 쩔으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주변 상사들이 얘는 진짜 너 사장 되겠다. 잘한다. 너 진짜 성실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 또 한편으로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요 기대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이게 야근을 하면 능력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분위기가 이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오래 걸리니. 있고 더 걸리는 것 같은데 뭐 능력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상사가 그 대화를 해요. 뭐 일이 너무 어렵나?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네. 이게 저는 해외를 다 돌아다녔지만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네. 분명히 기업을 다니면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이 있어. 근데 누가 다 인정해. 와, 넌 진짜 일 잘한다. 인정해. 근데 걔가 늦게까지도 일해. 그러면은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요? 동료들은 잘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좋진 않죠. 왜요? 근데 왜냐면 뭔가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병한다? 너무 나대는 건가? 아, 너무 나댄다? 나대고 너무 뭔가 예명. 뭔가 삶이 없나? 네, 그게 너무 사장한테 잘하려고 너무 하는 게 아부를 이제 떠는 보이니까 근데 사장 입장에서 그 사람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쵸? 직원이 뭐라든 알바야? 사장님 근데 좋아하는 사장님 거 없지? 그런 거 무서울 수도 있어. 내 자리를 뺏길까봐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을도 조금 경계해. 경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네. 우리나라는 모두가 잘 보이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 중에서 자 그래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라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갑자기 얘가 확 치고 오면은 사장님도 직원들이랑 같이 붙어서 야쟤 왜 저래? 쟤내 자리 먹으려는 거야? 왜 저래 쟤? 약간 그럴 이런 수도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있지. 약간 좀 특이하다. 경쟁 심리에 도취된 사람이 좀 특이한 케이스로 보는군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요.
한국처럼 막 회사가 24시간 아니면 키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 없어요. 6시, 맞아. 7시면 문을 닫아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문을 열어요. 그래서 막 그 야근을 오래 한다. 막 그런 상황은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게 내가 일을 너무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개인적 성향으로 난 진짜 뭐 IT 업계에서 일해. 근데 나는 삶이 없어. 난 이게 취미이자 일이자 그냥 내 삶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치면 회사에서 더 일하고 싶을 수 있고 집에 가서 업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런 직원에 대한 시각은 어때요? 그런 직원들은 제 생각에 나대진 않아요.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라 문제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했다.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잘난 척하고 나대냐의 네, 그거예요. 또 시선이겠네요. 혼자서 잘하면 열심히 하면 뭐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디르키에는 물어볼 것도 없겠네 이거는. 살짝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승진하려면 라인이 필요해. 그 백이 필요해요. 그 정도 빽이구나. 능력보다 그게 더 훨씬 영향이 그것보다 더 좋은 능력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럼 그 백 어떻게 잡아? 디르키에는 노동자가 사장이랑 교류하는 문화가 없으면 정당 활동해야지. 정당 활동을 해 또 거기 직원이 시원하네 디르키에. 어렵다 진짜. 어디 가입해야 돼요? 시민단체 이런데. 이제 그거는 직장에 따라 정당 활동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종교 활동도 있구나. 구분해야 돼. 여기는 종교 라인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 힘이 센 종교 공동체를 알아봐가지고 진짜요? 거기서 활동을 하면 축축축 승진 더 쉬워져요. 진짜. 와 엄청 특이하다. 정당 활동해야 된다면 그 회사 여긴 정당 활동이구나. 그리고 주말에 탄핵. 그런 시위가 그러면 없어. 내일은 내가 팀장이다. 시위가 없어요. 그 정당이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행사. 예, 우리 이제 행사. 그 탄핵 아니고 땅 대표를 빨아주는 그런 좀 약간 시위들. 예를 들면 우리 땅 대표는 곽수산이다. 지지하는 걸로 곽수산 대통령, 곽수산 대통령 이렇게 해야 돼요. 정당 당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모임들을 나간다. 직장인이 행사래요 행사.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우리 사장님 계실 거예요. 사장님도 우리 훌륭한 곽수산 그 땅 대표님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사장이랑 손잡고 우연을 만드는 박수산. 야, 저기 특이하다. 종교 활동, 정당 활동, 그렇죠. 직장인이 대박이다 진짜. 특이하네. 너무 웃기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 저는 많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프랑스랑 오히려 저희는 조금 비슷해요?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따지자면 티르키예는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드는 생각이 네. 우리는 뿌리부터 깊숙이 요런 문화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맞아요. 학교도 공부. 야간 자율 열심히 하면은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독서실 가서 막 새벽까지 공부해. 그러면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 안 돼, 열심히 안 돼, 안 하네. 맞아. 이게 내재돼 있어. 그 새벽까지 깨 있으면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부모님이 사과 깎아서 갖다 줘. 맞아.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가서도 그러면은 더 인정받겠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아니 그리고 온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커가지고 직장인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걔네 다 같이 옆에서 10명 중에 9명이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맞아.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좀 다른 맥락에서 네. 근무 시간 얘기하니까 좀 요새 느끼고 떠오르는 게 있어서 왜냐면 저는 이제 담배를 몇 해 전부터 끊었거든요. 네. 근데 끊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하면서 좀 약간 불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옆에 직원들이 담타를 가지는데 하루에 뭐 보면은 하루에 한 10가치는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근무 시간 중에 그러면은 10가치씩 10분씩 하면은 쟤는 나보다 하루에 100분을 덜 일하는 거야. 10분 더 돼요. 네, 10분 더 돼요. 그래서 담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티르키의 식이네 저게.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불만인데 이게 마침 제가 얘기 왜 하냐면은 요새 판교의 게임 회사들에서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출입증을 이제 갖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담배를 피러 나가려면은 밖에 나가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찍든지 출입문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15분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20분 됐다.
그러면은 5분을 근로시간에서 깎아요. 진짜로. 이런 제도가 지금 판교의 게임 회사들에서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합리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 이게 약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흡연자 입장에서 20분 20분. 그러니까 15분까지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게임 회사들은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그거 개꿀인 거 같은데 나는? 15분 충분하지. 15분 좋죠. 15분이면은 뭐 10분까지는 오케이. 그 이후부터는 차감. 그러니까 20분부터 근무시간. 차감. 15분. 15분이 15분이 기준이에요. 네. 15분이 여유롭지 않나요? 그렇죠. 15분이면 엄청 여유로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담배 타임. 이거 담배 타임 어떻습니까? 담배 프랑스 타는 되게 거랑 담배 많이 펴. 네. 그래? 근로시간에서 그래서- 그걸 깐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가니까. 일하다가 아우 담배 이렇게 하면서 네. 나갑니까? 직원들이? 나가요. 그 커피 타임도 있어요. 커피 타임도 네, 있어. 커피 근데 타임이 뭐예요? 35시간밖에 한 일 안 시간마다 해. 커피 제가 이제 일을 했을 때 어떤 게 상사들이 한 30분마다 커피를 마시고 10분 후에 이제 오고 네 그래서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누가 않아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메일을 못 보지 그러니까. 네 그 마지막에 다 일을 잘하셔. 네 그래요? 네. 하긴 또 잘해요. 네. 커피를 그렇게 때려 마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잠이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1시간. 눈이 안 그러니까. 근데 그 프랑스에서 왜 담배를 오래 피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프랑스 말로 픽이라고 하는데 그 따끔할 때 이렇게 좀 던져요. 약간 꼬집는구나.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거 알죠?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일침을 약간 가고. 커피를 일침, 많이 일침. 마시면 아플 수도 있어요. 막 얘기하거나. 근데 뭐 이렇게 직접 대놓고는 이렇게 안 하는 대놓고는 거는. 얘기 안 하죠. 아니 근데 그러면 1시간 중에서 담배 그러니까. 10분가 커피 마시러 10분가 그렇지. 또 화장실 갈 거 아니야? 30분 화장실 10분가 그렇지. 이러면 일 언제 해? 진짜? 화장실 10분 실질적으로. 아니지. 더 오래 하지. 더 오래 와 가지. 진짜 오빠 화장실 진짜. 그 마지막에 오빠, 그거 오빠 중요해요. 화장실에서 모든 걸 해요. 업무를 화장실에서 보는 것 같아요. 알파고요? 저 이상해. 저 이상해. 안 와, 안 그거 와. 중요해요. 일을 잘 하거나 잘 못하거나 그거 중요하죠. 아. 일을 결국 잘하는 놀아도 직원 되는데 성과로 가는구나. 그쵸. 직원은 일을 잘하면 다 해도 돼. 근데 진짜. 못하면 그때부터 그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관리 들어가는 거죠. 사무실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아니요. 그건 예, 그거 불법이죠. 불법이고. 네. 불법이고. 네. 오케이. 일만 잘하면 된다. 페이푸푸님이 그게 이제 교토식 화법을 쓰는 프랑스다. 교토식 화법. 교토에서도 이런 고맥락 화법. 광주 쪽도 이렇습니다. 대놓고 아. 얘기 안 해요. 음. 만약에 담배 피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담배 좀 그만 피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나가고 한 2보로 더 피고 와볼제. 편히 펴. 그쪽 왼쪽 라인이 그러잖아요. 충청도, 광주. 항상 돌려서. 눈썹이 꼭 올라가야 되는 게 포인트. 뭐 친구랑 뭐 약속 늦으면 어이구 우리 쌤 너무 부지런하다. 내일 오지 그랬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렇지. 이거 돌린 거 아니고 너무나 얼굴에다가 손가락 빠뜨리듯이 완전 하나도 안 돌렸는데. 조롱과 그 돌려 말하기에 매우 중간은 중간. 아니 돌려 말한다면 이 정도는 돌린 거 아니고 완전히 하여튼 하여튼 한 10분 남았으니까 네. 그럼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까요? 네 어떤 겁니까? 직장 내 갑질? 갑질. 이런 문화가 있는지 직장 내 갑질 대표적으로 허남석 기자님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례들이 뭐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직장 내 괴롭힘 최근에 제가 좀 약간 골 때리는 사례 하나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어느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사례예요. 근데 이 공공기관의 상사분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직원들에게 다 이제 욕설을 일상적으로 한 겁니다. 막 말을 하면서 뭐 대놓고 욕설을 하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 출입증 있잖아요. 출입증에다가 이렇게 약간 녹음기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나이스. 이게 학태가 심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이제 참다 못해서 그거를 이제 회사의 감사팀에 이제 찌른 거죠. 욕설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넘겼더니 오히려 이제 상사가 이거 나에 대한 뭐 권리 침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는 사적 공간인데 거기서 이런 녹음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욕설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나오는 이런 팩이 있네. 이게 약간 극명하게 한국의 그 직장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회사 쪽에서. 아니 그 상사가. 상사가 사적 공간이다. 욕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씨. 그리고 그 상사는 뭐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징계는 그냥 경고. 여기에 그쳤습니다.
XXX 막 이런 욕을 하는데 능력이 엄청 뛰어난가? 그러니까. 아, 사장님의 낙하산 아들인가? 그럴 수도 있고. 무슨 회사가 사적 공간이에요. 욕설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하여튼 그럼 지금 서로 여기 해야지. 그리고. 경향신문이니까 말을 좀 약간 자제하겠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그 허남석 기자님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저도 뉴스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폭언 심하면 뭐 폭행까지도 있는데 그게 밝혀져도 회사 내에서는 그냥 암암리에 조금 그냥 대충 수습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일단 러시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사가 욕을 하거나 괴롭혔어.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밝혀지면은 그냥 재판,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응. 하는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이런 거는 저희는 비리는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어. 그런데 요런 그 뭐 갑질. 폭언, 폭행까지 전 일상이에요? 아니 어. 없다고요. 없다고?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지난번에 학교에 있는 폭력 문제랑 똑같아요. 이거 이 정도로 심한 폭언이나 폭력을 했다 그러면 그 직원의 친척들이 와서 그 사람을 때려요. 역시 저러지는 형제의 나라. 않는데. 형제들 다 데려와. 형제의 나라. 아, 대박이다 진짜. 아 폭언 뭐 이런 거는 아예 네. 상상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말로, 그러니까 폭언에 이제 그 욕을 안 쓰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뭘 얘기를 한다. 어.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위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어. 예, 뭐 어떻게 조롱도? 법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을. 업무 정해진 업무 외에 지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타와. 혹은 아야 밑에 저기 내 차 고장 났는데 너 정비 기술사 자격증 있지? 너 좀 찾아봐. 한번 봐봐라. 그런 것도 안 해요. 네, 안 들어본 하죠. 적이 없어요.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없구나. 표정 장난 아닌데 지금. 아니 왜 회사 저래요? 안에서 봐봐 이걸 얘기해야 돼. 튀르키예는 회사 안에서 회사 일인데 내 일이 아니다. 그건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나의 개인적인 일이다. 그거는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주말에 이제 제가 일했던 데서 기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이제 주말에 뭐 그 저희 직장 상사님이 내가 주말에 어디 가야 되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별장이 있어가지고 그 주말에는 거기 가야 된다고 고기 구우러 가야 된다고.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러고 그냥 안 하던데요. 저는 그것도 봤어. 우리나라 회사에서 사장님의 자녀분이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 준비를 직원들이 다 해.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예약이랑 물품 준비랑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세팅까지 다 하더라고. 아니 그 직원을 자기네 매니저로 입사를 시켰으면 오케이인데 그런 거 아니었어. 네, 그거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상할 수 개인 없는 비서도 거죠. 아니고. 상상할 수는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말할 수도 없죠. 예를 들어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폭언, 네. 좀 말을 막 욕하거나 그런. 법이 잘 돼 있는데 그래도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이거 프랑스에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람은 다 똑같은가 하고 싶은 게 그 좀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또 이제 다른 일을 뭐 자주로 가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있어도 내가 그래도 잘해야겠다. 뭐 이번에는 뭐 내가 뭐 그 참고 그냥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런 거를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고 네. 프랑스는 실제로 좀 종종 있기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직원들은 우리처럼 그냥 버티자. 그래도 여기 회사 내가 어렵게 들어왔는데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막 가장 만만하고 가장 어린 막 그런 분들을 선택하니까 그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치. 프랑스 사람은 원래 그냥 만만한 죄송한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분들은 가장 만만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인턴이나 인턴. 그런 분들을 내가 인턴 때 선택하니까 커피 많이 사왔어. 어디서요? 호주. 호주 있을 때. 아니 왜냐면 이게 업무 외 지시가 갑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채용됐을 때 업무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상사를 보조하는 서포트하는 그러면은- 역할로 들어가 있어. 포괄적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진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서포트. 난 커피를 사오라 그러는 거야. 계속 한 뭐 2시간마다 커피를 사오래. 그럼 나는 커피 배달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 뭐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난 커피 사러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딱히 할 일도 없어.
그리고 내가 커피를 사 와야 네. 그 사람들이 원래 그 프로젝트에 더 집중을 하고 시간을 안 뺏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내 일이 맞아. 말이 되네. 이거 약간 이게 진짜 애매한 거야. 합리화가 됐네요. 그리고 막 무슨 우편 배달 막 이런 것도 했어요. 가가지고 뭐 붙이고 와. 뭐 어디 가서 뭐 배달하고 와. 막 이러는데 배민 같았어. 근데 이제 이게 내 일이 맞는 거 호주까지 가서 나면서. 배달해요. 맞아요. 약간 인턴으로 저한테 일을 안 주니까 그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음. 근데 내가 중요한 게 그건가? 아.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턴 때는 진짜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피도 회사를 내가 맛있게. 내가 진짜 따뜻한 그 커피를 맛있게 정확한 온도에 그 배달하고 넣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끼고 내 잔을 지금 인턴 얘기했는데 사실 이 기자들이 네. 장난 아니거든요. 아. 기자는 이 수습 기자 제도가 있는데 네네네. 이 기간에 부당 지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한때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폭언과 폭행이 난무했습니다. 진짜. 요새 뭐 군대 얼차려 문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자들은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이제 취재 교육을 받거든요. 처음에 수습 기자로 입사를 하면은 경찰서에서 경찰들을 상대로 이제 사건을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런 거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제 너 뭐 보고할 거 있어?라고 했을 때 보고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벽치기라는 걸 시킵니다. 벽치기? 네, 뭐야, 너 보고할 거 오늘도 없어? 그럼 너 3시간 동안 벽치기 해!라고 해가지고 뭐 강남 경찰서다. 이러면 강남 경찰서 그 벽에다가 뭐 이렇게 서가지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자기가 사건을 만들어 가만히 있어야 돼. 사건을 막. 가만히 있어야 돼? 3시간 동안. 아, 벽 보고. 네, 벽 보고 이렇게. 진짜? 고개를 돌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이 벽치기를 아니 근데 이 이분- 벽치기가 지금 없어졌다. 지금 없어졌죠. 얘기를 그래서 이게 하시겠죠? 제가 입사한 지 한 10년 됐는데 위험한데? 10년 안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문화입니다. 실제로 이 진짜요? 벽치기가.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저기 벽에 이렇게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럼 범죄자 같네. 그러니까. 보고 못한 기자들이네. 보고 못한 오늘 보고 보고 그 사건을 못한 물어보지 기자들. 못한 기자들이죠. 이게 한때 그 이제 실제로 존재했던 문화고. 이거 후진적이죠. 그 이게 많이 경찰마다 없어졌습니다. 예. 기자들이 자는 그런 좀 약간 장소가 있어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해봤어요? 진짜 네. 형도? 형도 했어? YTN에서 해봤습니다. 아 그걸 어디지 얘기하지 마시고. 괜찮은 거예요. 편집부 나갈 거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하면은 약간 마음이 아파서 사건을 주는 경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쵸. 네, 막 기자들 중에서 막 그런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몰리면은 나중에 경찰 앞에 가서 웁니다.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사건 하나만 주세요. 막 이런 상황이 돼요.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내몰아서 뭔가 그 한계를 테스트하는 게 기자 교육의 정석이다라는 그 관념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거기는 경찰서대로 돌아다니대요. 음. 강남 경찰서, 서초 경찰서 이렇게 쭉쭉쭉 돌아다니고 드디어 이제 사건 하나 찾으면 거기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아, 이런 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고. 네. 과거에도 너무나 그렇고.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벽을 이런 보다니. 거를- 아니 튀르키예는 너무 좋아. 내가 이거 진짜 했을 때 이해 못했던 거 뭔지 아세요? 튀르키예는 어떻게 하냐면 그 경찰들이 쓰는 그 휴대폰이라고 해요. 송신기라고 해야 되나? 무전기. 무전기. 그 무전기에 전파수를 따는 무전기를 따로 기자들이 개발해가지고 그거 들어요. 그거 들어요. 감청 불감청이잖아. 그래서 이거 링 톨다, 그 튀르키예 말에서 링 톨다라고 하는데 그 링에 나가는 기자들은 무조건 그런 무전기들이 있고 그걸 듣고 기자들이랑 똑같은 시간 아니면 기자들보다 먼저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이해 못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기자한테 저거 라인 따면 저거 그냥 되는데. 라이트. 라인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저 형은 감옥 안 간 게 다행이네. 아니 이거는 진짜 튀르키예 언론에서 이거는 기본이에요. 참 신비로운 나라예요. 신비로운 네,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형이 우리나라 와서 취재 시작했을 때 그 사건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저 경찰 주파수 저 어떻게 되나? 98점 몇이야 저거? 기술적으로. 아이고. 아, 재밌네. 네. 네. 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직장 문화, 갑질 플러스 노동 시간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각국의 또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요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회가 좀 변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허난수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고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부조리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버티고 그냥 쭉 해오셨던 건데 점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도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렇죠. 어른들은 아직도 그 문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충돌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또 이게 맞춰져 가겠죠. 누군가는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죠. 네, 명민주 씨 만약에 직원이 형이 사장인데 네. 와가지고 막 그 회사 내에서 일 좀 시키려 그러면 담배 피러 나가 있고 메일 보내면은 또 담배 피러 나가 있고. 쫙야 돼. 쫙야 이래. 쫙야 일한다고. 사장 입장은 또 다르니까. 사장 입장은 또 달라. 근데 이제 사장님들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는 달래가면서 맞아. 성과에 대한 그런 보상 이런 걸로 노동법도 개정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돈이 최고야. 돈 잘 주면은 뭐 다 참지. 맞아요. 그거 맞죠? 다 참을 수 있어요. 돈 잘 네. 주면은 맞습니다. 담배 피러 안 가요. 그럼요. 너 담배 안 피면 내가 벽을 같이 월급 봐야죠. 100 올려준다. 그러면은 바로 금연이야. 그러니까. 커피 안 100이면은 마시지. 완전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또 무겁다고 해서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남석 기자님께서 어떤 주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좀 비극적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 24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6월 24일이죠.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제조회사 RSL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번에 좀 사건에서 조금 약간 이례적인 게 그중에 5명이 한국인이고 나머지가 모두 외국인입니다. 중국인이 17명 그리고 라오스인이 1명 이렇게 해서 국내에 이 산업 현장을 많은 이주민이 떠받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제 되새기는 그런 사고가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방구석 특파원에서 진즉 다뤄야 될 주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한국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또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일단 굉장히 또 비극적인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화성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재 사고 사망자 중에 외국인 비중이 좀 많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고는 해요. 근데 이번에 아리셀 그 공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근무하신 분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비상구도 몰랐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팩트 회사 자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럼요. 그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요 뉴스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은 좀 보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리 행운 씨부터. 네,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감정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그 분들의 가족분들이 그렇죠. 이 소식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힘들잖아요. 이제 그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지. 너무 그런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회사 측에서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설명하는 거에 그냥 서 계시기만 해도 뭐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번역이 된다든지 통역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긴 하겠네. 까를로스 형님은 좀 어떠셨어요? 많이 슬퍼했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 온 지 10년 넘었잖아요. 외국인이 많아진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방에 가면 신기한 나라 요리 그런 식당이 엄청 많았잖아요. 외국인 맞아요. 그런 것만 보면은 외국인 너무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하고 있냐? 어떤 조건으로, 어떤 시설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제가 옛날에 생생정보 리포트 했어요. 리포트 했어요. 7년 전에. 와, 나 그때는 지방에 가서 다 외국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확실히 소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뭐 한국어 교육 받고 한국에 와서도 한국어 교육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한국어 교육은 안전 교육까지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그 수준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걱정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 닉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고.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약간 그거보다 약간 뉴스에서 너무 이중 노동자에 대한 약간 굳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사망하셨는데 그거가 안타까운 사실이죠. 약간 거기서 이제 이중 노동자에 대한
약간 이어진 뉴스도 있으니까 그거부터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1차적으로 핵심은 아까 뭐 수산이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공장이 한 3, 4개월 전부터 안전적으로 무언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취했다고 뭐 본인들은 주장을 하지만 결국 형사고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 하지만 이주 노동자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짚는 건 선진국이 돼가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과 과정이 거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과연 괜찮은 인프라가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볼 문제 같아서 좀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우리 오늘 함께하고 계신 특파원분들도 사실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아니면 지금 들어와 계신 비자가 뭐 어떤 걸로 들어와 있어요? 저는 학생 비자이긴 학생 한데 비자. 학생 활동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허가서를 받았어요. 허가서가 있고 학생으로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은 학생 비자고. 까를로스 형님은 저는 학생으로 왔고 학생에 있다가 졸업했고 그런 그 전문 분야 비자 27이라는 비자 회사 다니고 그거 있다가 점수 비자로 바꿨어요. F2로. 그 F2로는 10년 넘게 있다가 아주 힘들게 2년 전에는 영주권 받았어요. 우리나라? 네. 네. 한국에서는 좀 뭐 결혼 아니고 제가 그냥 점수로 이렇게 영주권 받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14년 걸렸어요. 근데 한국에서 영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한국말도 잘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경력도 있는데도 어려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소득이 높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그 진짜? 은행 통장에 통장에. 네, 그걸 확인해요. 어느 금액 정도 있어야 비자를 아예 받을 수가 있어요. 학생 비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2만 불? 2천만 원, 네. 3천만 아니 원. 더 많이 훨씬 필요해요. 점수 시스템은 소득 그 홈택스에서 들어가면 소득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나온지 달라서 점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처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비자 한 1, 2년 동안 있다가 지금 7년 동안 문화예술 비자인데 저는 영주권 못 받을 거예요. 아무리도 여기서 11년 동안 세금 냈어도 못 받을 가능성 높아요. 왜냐면 저는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소득 때문에? 지금 점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거 대학교랑 나이하고 소득이거든요. 대학교, 나이, 소득. 소득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29에서 30살은 점수 가장 적게 나오고 나이에 비해서 학교 졸업 어디서 졸업하는지 얼마나 잘 졸업하는지도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소득이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오기 위해서 그 독일에서는 좋은 대학교 다녔지만 중퇴하고 한국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퇴하니까 엄청 큰 점수가 안 모자라요. 세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 소득으로 커버하고 싶으면은 소득으로 해야 돼. 영주권 없는 비자로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일 못해요. 그럼 어차피 사실상 불가능하구나. 저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갑자기 사이버대학교 다니고 점수 적게 나오지 않은 이상. 근데 그거 문제는 그럼 지금부터 다시 대학교 가거나 사이버대학교 가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이가 올라가지. 그럼 나이가 떨어지면 어차피 소득 다시 올라가요. 빡세네. 그냥 이런 비자 뭐 점수 이렇게 평가할 때는 우리 지금까지 뭐 했는지 그냥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았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앞으로 돈이 얼마나 받을 건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항상 미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배팅하는 거죠. 그러면 세 분이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외국인들을 받는 거와 뭐 비자나 영주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좀 배타적입니까? 조금 더 박하다라는 네, 느낌이. 박한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Yes and no. Yes and no? Yes and no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약간 시민 인식에서 괜찮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비자 쪽으로 따졌을 때 외국인이 돈으로 보고 있어요. 비자를 그러니까 이 따져봤을 때 사람이- 외국인을 돈으로 본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거나 아니면 얼마나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서 좋은 세금 낼 수 있을까. 그냥 그 느낌 솔직히 좀 커요. 다른 것보다 소득이 가장 중요해서 대한민국이 필요하는 외국인 인력이랑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누구를 위한 만들어지는 것을 이거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죠. 뭐 사실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단순한 일이죠 대부분. 그렇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 규칙을 보면은 그냥 금융이나 파이낸스나 정말 뭐 대기업, 뭐 삼성 같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시스템에 이렇게 쉽게 비자 받을 수가 없어. 그쵸. 좀 말이 안 돼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외국인이 필요하는지 그거는 그럼 약간 느낌이 이런 거네요. 일단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너가 소득이 높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거나 혹은 굉장히 엘리트거나 이러면 예외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오고 나서 이제 영주권 받고 싶으면 여기 돈 잘 벌어라. 말고는 다른 비자 받아야 되는데 그거 투자자 비자라고 해서 그렇죠. 외국 돈 엄청난 큰 돈 한화로 이제 환율해서 투자 이민이죠. 투자 이민. 투자 이민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평균적인 연봉이 4,300, 4,200이고 그것도 이제 울산이나 그런 회사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지만 저 같은 외국인 영주권 받으려면은 이거 2-3배 벌어야 돼. 와 그거에 1억 넘게 벌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 저는 무조건 1억 넘게 소득이 나와야 그 영주권 점수가 맞아요. 저 같은 경우. 와 빡세다. 빡세다. 그건 진짜 빡세다. 그러면은 아브레오 박사는 영주권 갖고 싶으면 거의 받겠네? 바로 되지. 바로 되지. 몇십억 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그치. 바로 돼요. 그런 사람들 해서 바로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잖아요. 그게는 좀 불공평해요. 한국어도 잘 모르고 한국에서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네. 올바른 시민으로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비자가 너무 쉽게 받아요. 조금 그런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야지. 외국인들이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근데 또 그것도 거기서 기여를 많이 한 거는 쳐줘야지. 그것도 있어. 한국어 시험하고 한국 문화 수업도 들으면은 점수가 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웃긴 거야. 그거는 좀 그렇다. 나는 약간 시험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어 시험 보면은 많이 틀릴걸?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우리가 말이나 이렇게 좀 하는 거지. 그렇지. 시험으로 보려면. 그래서 실기 시험으로 바꾸는 거야. 실기 시험으로. 한국어 시험 자체를.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설정을 해. 지금 우리 까를로스 씨는 저를 5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는 겁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가산점. 그렇지. 네. 아이고의 가산점 5점. 가산점. 그렇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조만간 이제 식사 한번 꼭 해요. 네. 30점 플러스. 그렇지. 밥 이번엔 진짜 먹자. 이번엔 진짜 밥 먹자. 그렇지. 아유, 서로 그거랑 바빠가지고. 여자면은 아이고 말고 어머 하면은 더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실생활 한국어로 바꿔야 돼. 그걸 바꿔야지. 자 오랜만에 밥 먹었습니다. 카운터에 동시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님. 이러면 내가 다음에 밥 못 먹어. 나 이런 곤란. 형 진짜 오늘만큼만. 아유. 형님. 그럼 내가 진짜 다음에 사. 오케이. 알았어. 근데 여기는 이미 쳤어요. 화장실 가다가 몰래 이미 결제했어야죠. 저런 사람 와야 된다. 만점이네. 저런 사람이 와야 돼. 야, 나도 생각 못했던 야, 거를. 진짜 한국인이네. 오히려 딱 형님이 왔을 때. 형님 제가 형 내가 했어. 나가. 박하사탕 입에 물고 이쑤시개 쓰시면. 형 나가. 이래야지. 소리 한번 내주면 쩝쩝. 왜 갑반이야? 그게 진짜 한국인인데. 그 실기심으로 바꿔야 돼. 아까 해문 씨 하고 싶은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너무 그 미국에 비해서 덜 힘들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 왔는데 네. 그 여권이랑 영주권 받은 거는 5년 전이에요. 72년에 가셨는데 5년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고? 네, 엄청 거의 불가능해요. 되게 약간 배타적인 정책 그 자체인 거니까. 미국이? 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약간 조금 더 괜찮지만 비교적. 네, 비교적으로 괜찮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고 있어요. 네. 형 호주에 있었는데 호주는 어때요? 호주도 받기 굉장히 힘든데 한국이 이렇게 한국보다는 좀 그나마 수월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하는 거나 뭐 이거가 그래도 점수가 한국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너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그 기술이민으로 받으셔서 저는 자동으로 학생이어서 받은 자동으로. 건데 저처럼 13살 때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호주에서 일을 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한국도 약간 비슷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조금 뭐 이렇게 배타적이고 소득을 보는 건 약간 재무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한국이 막 어디 뭐 자원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다고 석유 뭐 나잖아요? 왜 이래요? 석유 나는데 우리? 옛날 얘기. 아직 안 났으니까. 아직 안 났잖아요. 예. 자원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예. 막 다들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고 인력으로 돈 벌고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인데 그렇죠, 수출 주도요. 조금 이게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낮은 그런 외국인들을 받는다면 국가 재무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고충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럴 수는 있겠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 우리가 다문화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주나 혹은 뉴욕이나 이런 도시나 나라랑 비교해서 다문화 사회가 아니잖아. 그런 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그런 문화적으로도 배타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다른 글로벌 도시들에 비해서. 그러면 요것도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이제 뭐 다들 여쭤보긴 할 텐데 형이 호주에 있을 때 그 형은 영주권이 있었지만은 없는 분들도 있었어요? 없는 분들이 더 많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호주로 오신 분들이 네네. 일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알바하거나 할 때. 그럼요. 그럴 때 옆에서 봤던 고충들이나 아 이게 조금 힘들긴 하구나. 그 이민자 혹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호주에?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진짜 그러니까 궁금해. 외국인으로 한국인으로서 호주 가서 무언가 일을 한다. 그러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예를 들면은 뭐 워킹홀리데이인데 뭐 무슨 뭐 위험한 일을 한다거나 더러운 일을 한다거나 힘든 일을 한다거나 혹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그걸 신고 안 하고 텍스 같은 걸 신고 안 하고 얘한테 돈도 조금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느 나라나 그러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비슷한.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왔을 때 일하기 좀 힘들다라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그냥 솔직하게. 문화적으로라도 괜찮고. 박유성 씨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 그때 그 일하러 간다고 제대로 한번 맘먹고 떠났다가 한 몇 달 만에 왔죠? 네. 그 설거지하다가 빡쳐가지고 왔었나?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을 갔는데 맞아.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해서 일식당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일식당에 취업했는데 설거지만 시키는 거야. 영어를 어디서 말을 할 기회가 없네요. 12시간을 뒤에서 그냥 점심만 계속 닦고 그러니까 말이 한국어도 까먹어 영어도 까먹어.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설거지는 진짜 잘해. 실어증이 걸리고 설거지 스킬이 늘었어.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슬프다. 아 노는 게 최고님도 워홀로 호주 간 조카 6개월 만에 도망 왔다고. 맞아. 아, 좀 힘든 게 있구나. 어때요? 세 분이서 좀 차별을 당했다거나 힘들었다거나 이런 경우? 차별 외국인이라서 차별보다 아무리 조금 익숙해지기 힘든 거는 실력이나 그런 거보다 나이 따지는 거. 나이 따지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상 쪽 일하잖아요. 네네. 이제 팀원 중에서 재능 진짜 넘치는 20살 애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진짜 웬만한 지금까지 만났던 감독들보다 잘해요. 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어리다고? 20살이니까. 20살이라서 예. 군대 감독들 아무들이 또 에이 네가 뭘 알아 약간 그런 식인데. 그런 문화, 꼰대 문화가 좀 있어서. 독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존중해줘요? 나이가 엄청 우리 어린데 잘해. 나이는 상관없어. 실력으로 웬만하면 승진도 이렇게 승급 승진. 또 그 실력으로 우선하는 거죠. 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마다 인맥이나 차이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완벽한 회사는 없으니까. 근데 웬만해서 실력으로 올라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국인은 그냥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보자. 해봐. 저는 진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유럽에서 네. 뭐 28살짜리 총리? 막 막 나와요. 이번에 프랑스가 지금 유력하잖아. 28살이면 97이야. 97. 이나무 자식이 네가 정치 뭘 한다고 지금 발사부터 이나무 자식이. 97이 총리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정책과 이런 걸 책임을 진대. 그러면 나는 얘가 경험도 없어, 연륜도 없어. 뭐 이거는 약간 데이터가 좀 필요한 직업인데 어떻게 어린애가 새파랗게 주민등록상에 잉크도 안 마른 애가 왜 내 안전을 책임진다는 거야? 동시에 물어보자면 앞으로 이 세상도 이 나라에서도 오래 살 사람이 노인들일까 젊은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이죠. 네. 잠시만요. 아니 가능한 순서 없어요. 너 몇 살이야? 이 자식 너 이거 어디 어른 말하는데 반박을 하고 거야. 아 젊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이 맞다. 나라의 미래는 이 사람들도 오래 겪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저는 약간 항상 이런 생각해요. 정치인은 약간 월급이나 그런 거 받으면 돈 많이 받아도 돼요. 다만 정치적인 일 끝날 때 받았으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그 미니멈 웨이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은 정치하면서 가장 케어해줘야 할 사람의 상황이 겪어야 되니까. 그러면 다 끝나면 4년 동안 대통령 하다가 끝나면 큰 돈 받아도 돼. 근데 그 4년 동안은 고생 같이 겪어야 되잖아. 몰아가지고. 근데 진짜 정서가 다르긴 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젊은 뭐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랑 젊은 사람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정책은 젊은 사람한테 맡기시고 노인들은 쉬세요. 투표도 하지 마세요. 이거 난리. 야 가는 데는 순서 없는데 저 젊은 새끼 뭐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니가 약간 상황이 좀 다르네. 그리고 약간 그런 차이도 있지 않나요?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봐도 약간 정치를 청소년 때부터 되게 일찍 경험을 하잖아요. 예, 고등학교부터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 들어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정치 수업 같은 거 들었을 때도 그런 적극적인 그냥 자기 관심 찾아서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경험 어느 정도 있으면 좋지만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20살인데도 기술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그냥 어리다고 약간 무시하면 안 인정을 된다는 안, 거죠. 네.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했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차별을 받거나 힘들었거나 이런 경험? 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개념. 시간 개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업 다녔거든요. 어. 그때는 사무실에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7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침. 아침. 몇 시 시작인데요? 몇 시? 공식적으로는 9시인데 9시인데. 7시 반은 대부분이었어요. 깜짝 미쳤다.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충남이 일을 맡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충남이는 12시간, 13시간, 14시간 전이잖아요. 그럼 저녁이면 거기 아침이에요. 시차가 있어서. 반대라서. 그렇죠. 반대예요. 그럼 아침 일도 많고 저녁 일도 많아요. 일찍 출근하는 것을 불구하고 늦게까지 일해요. 네, 그럼 엄청 힘들었어요. 아이고. 퇴근이 언제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한 번은 다음 날은 노동절이나 공휴일이었어요. 근데 선배님께는 물어봤어요. 뭐 내일은 뭐 해요? 한국인 선배한테. 네. 그래 출근이죠 기본.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출근해야 돼요. 노동절인데도.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럼 브라질은 평균 출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 9시. 그래 9 to 6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 9시 출근인데 한 9시 딱 맞춰서 왔어. 아니요. 신입인데.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9시 와도 9시 와도 9시 15분, 10분은 오케이. 맞아. 와, 문도 잠겨 있어요. 문도 잠겨 있어요. 문도 잠그진 않겠지. 아니 진짜예요. 네, 제가 그 뭐지 미국에서 그 근무했을 때는 9시 출근 시간인데 9시에 그 첫째 날 딱 그 근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전화했더니 그 뭐지? 가고 있다고? 네, 가고 있다고. 지금 스타벅스에 잠깐 기다리라고. 대박이다. 아, 재밌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직원 한 명이 문은 열려 있었어. 그래서 8시에 나와가지고 미리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주변 동료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빠? 이미지 나쁘니까. 나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아, 너만 그렇게 한다 이거야. 너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야? 그렇죠. 기분이 나빠요. 완전 정반대네. 우리는 8시 와 있으면 이 친구 드디어 인재가 한 명 들어왔구만 이거. 이렇게 부지런해. 8시에? 8시에 와 있으면. 근데 갑자기 뒤에 창고에서 저 오늘 밤샜습니다. 1시간 자고 일어났어. 잠깐만 이거. 신입사원이 언제 오셨습니까? 저
새벽 6시에 끝나서 집을 못 가고 뒤에서 좀 잤습니다. 아 피곤해. 이러면은 그 사람 이제 승진되다. 그렇지.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야, 어쨌든 그런 시간 관련해가지고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었고. 행운 씨는 다른 측면도 있어요? 저는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꼰대 문화? 꼰대 문화지. 교수님의 압박. 아, 회식 문화. 교수님 분들은 오히려 진짜 괜찮은데. 좋아요. 논문 써야 되니까 그것까지 인정해줄게요. 수료생이니까. 진짜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무리 봐도 제가 그 외국인 저밖에 없어요. 저희 전공에는. 그래서 한국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 외국인이 왜 있지?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때는 20년 동안 한국 역사를 공부하신 교수님이 학교에 왔었어요. 그분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이제 저희 선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에게 거의 30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었던 교수님에게 한국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당연히 이거를 칭찬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3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에게는 조금 무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면서 이건 나의 미래일까? 내가 여기 100년 산다고 해도 이런 미래가 바꾸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막막함? 근데 그거는 1년 차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서운하긴 했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인식의 차이를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혜윤 씨는 학생이라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제가 대신에 얘기할게요. 대신해서 좋아. 한국 대학원이나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유명해요. 일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인터넷에서 중국이랑 검색하면 좀 비슷해요. 아마 비슷하고요. 그냥 주말이 없고 공휴일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출퇴근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교수님이 왕이야. 그렇죠. 그렇지.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해요. 뭐 연구금 그런 것도 많이 지원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맞아. 맞아. 회사는 그나마 노동법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있는데 대학교는 신경.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노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현대판 노예. 그 교수들 다 목공체조 한 번씩 돌려야 돼. 아 그래요? 솔직히 교수님 진짜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문 받아야 그 교수님한테 영상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국인 다 됐다 해. 교수님 저희 논문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웃어야지. 연기는 좀 못하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세 분도 일하면서 어려운 걸 겪은 경험들을 좀 들어봤는데 우리 허남석 기자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어쨌든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무슨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나라가 많고 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 있습니까? 네. 일단 규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통계청과 법무부가 2023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국내에 현재 상주하는 외국인 수는 143만 명. 많이 계시네. 근데 실제로 비공식적으로는 한 25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오. 이런 추산도 있습니다. 네. 한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취업자 수, 일하고 있는 분은 한 9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그 총 일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서너 명은 한국계 중국인. 우리 옛날에 조선족이라고 불렀죠. 중국 동포들. 이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은 베트남. 그리고 그 밑으로 뭐 태국, 미국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일하시는 데가 뭐 통계에 나와 있는 거는 절반 정도는 제조업, 농림축산업 요쪽에도 많이 분포가 그렇죠. 좀 돼 있으시고 평균적으로 180만 원 정도 월급이 된다고 하네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 노동자 평균 월급이 365만인데 절반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베트남, 태국 요쪽에서 많이 오신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별로 경제적 차이가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오시네요. 네, 여기서 벌어서 이제 그
그분들이 계신 국내로 보내는 가족한테 보내는 거죠.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 브라질은 거기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꽤 있는 편이죠, 그래도. 개 있는 편인데 개 있는 편이라고요? 그렇죠. 되게 많은 편인데 주로 어디 쪽에서 많이 오세요? 다른 남미 나라들. 다른 남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옆에 나라, 파라과이, 옆에 나라들이 대부분 오는데 아니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다문화 국가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그런 이미지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나라들 사람들 와서 숫자로 보면은 통계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4%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하나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쉽게 귀화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쉽게 귀화하니까 그럼 이주민 노동자인데도 국적 얻었으니까 그럼 브라질 사람도 버리는 거죠. 그 숫자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퍼센테이지에 그렇죠. 포함이 안 되는구나. 낮은 편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냥 그거 나라 천작이에요. 만약에 곽수산이 내일 모레 브라질 가가지고 일하겠다 그러면 영주권 나와요? 한 3년 안에 나올 수 있어요. 3년 안에. 진짜? 3년 안에요? 포르투갈어는 그냥 자기소개 조금만 이렇게 할 줄 안다면 소득이 있으면은 오케이. 와.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래요. 진짜? 진짜요. 그리고 특히 좋은 방법 있어요. 더 빠른 방법. 브라질 여자랑 아이 낳으면 브라질 아이 아빠 되면은 그럼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바로 그냥.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추방도 안 돼요. 추방 안 돼? 추방 안 돼요. 그게 더 좋은 그래서 외국인 범죄자들이 브라질에 가서 아이 낳고 그냥 브라질에서 살아요. 아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외국에서 범죄 저질러. 그럼 그쵸. 브라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그날 바로 사랑을 나눠. 그 애기 낳았어. 그러면은 뭐 인터폴이나 뭐 이런 거 뜨는 거 뭐. 못 잡혀요. 이거 전책이에요. 악용의 소지가 있긴 하네. 그런 악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당연히 뭐 많지 않죠. 많진 않지만. 근데 유명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영국 범죄자인데 70년대에 그 로널드 빅즈라고 하고 어떤 큰 돈을 훔쳤어요 기차에서. 기차에서. 그거는 그 월급 날이어가지고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브라질에 갔어요. 그럼 30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았어요. 진짜? 대박이다. 유명한 거예요. 안 잡히고. 안 잡혔어요. 그거 너무 슬프고 좋은 게 약간 미국에서는 그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약간 아이를 여기서 낳았다고 약간 영주권으로 인정하기 싫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결국 이제 그 아동 뭐라고 하지? adoption? 그게 뭐라고 해요? adoption 뭐라고 하지? 입양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영주권을 못 받고 추방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렵다, 되게. 근데 미국은 종이 시 아니에요. 가끔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은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다. 근데 미국은 너무 큰 좀 극과극이긴 해요. 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도 이주 노동자가 꽤 있는 편이죠. 우리는 지금 이주민은 이주민. 한 1,200만 명 오, 엄청 많네. 총 민족 중에서 15% 정도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다 이민자이고 난민들이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터키, 폴란드, 이탈리 되게 많고 브렉시트 전에 영국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 브렉시트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플렉스가 뭐야?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왜냐면은 유럽 연합 중에서 좋은 거는 영주권 그런 거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유럽 연합이면 다른 나라 가서 일해도 되니까. 좋은 건데. 저 그거 들었는데 뭐요? 독일에서 이제 그 이주민과 관련된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독일에서는? 뭐 어디 가서 어디 동네 가는지에 달라서 근데 이제 난민들 때문에 인종차별이 심해졌는데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이주민들 많아서 터키 사람, 폴란드 사람, 그 이탈리 사람, 영국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난민들 때문에 이제 전쟁 국가에서 전쟁밖에 모르는 삶 살아왔던 사람이 오면서 정책하기 좀 힘드니까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네. 아 그리고 참고로 명민준 씨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급하게 화장실 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혹시나 어디 갔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나라 짧고 굵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각국에서 이주 노동자 분들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좀 어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래도 기존에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특히나 약간 좀 시골 이쪽으로 가면은 이주 노동자분들을 조금 사실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 한국인 노동자랑 똑같이 대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좀 편견, 차별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어요. 그런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각국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인식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전체 분위기보다 회사에 대한 분위기일걸요. 회사? 왜냐면은 이 차이가 있어요. 이 회사는 돈이 아끼고 싶어서 이주 노동자 쓰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이주 노동자 쓰는지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던 1960년대쯤 한국인들이 많이 독일 갔잖아요. 간호사이나 그런 거. 그거는 우리가 사게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서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돈이 아끼고 싶어서 이주 노동자 쓴다면 그럼 어떤 인식이 생겨요? 우리 한국 사람의 자리 뺏긴다. 그런 인식이 생겨요.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인구로 일자리 채울 수 없다면 그럼 이주 노동자 받아들이기 쉽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니까 와줘서 고맙다. 내 일자리 뺏긴다. 왜? 이 회사가 돈이 안 쓰고 싶으니까.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지방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디? 지방에서. 지방 분위기도? 옛날에는 뭐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 많은 외국인들 중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 선호하는 거예요. 맞아. 거기 안에서도 경쟁이 벌어져요. 맞아요. 제가 전에 한번 촬영 갔다가 들었는데 무슨 밭 일하는 그런 촬영이었어요. 근데 외국인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외국 분들 많이 쓰시는 게 이유가 따로 있으시냐? 뭐 이건 비용 때문인지 실제로 여쭤봤는데 비용은 딱 형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인이라 이제 크게 막 외국 분들을 많이 모셨다고 해서 엄청난 비용 절감이 있는 건 아니다. 단 왜 쓰느냐? 한국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바꿔야 돼. 한국 분들은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새참 언제 나오냐? 이 더운 날씨에 좀 쉬엄쉬엄 해야 되지 않냐? 아이고 이건 너무 많다. 좀 1시간 좀 혹여나 또 부탁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 돈으로 못한다. 돈 더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국 분들 좀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나 봐봐 이러다가 자리 비우잖아. 그거 봐봐. 너 뭐야? 너 외국인 분들은 안 그래도 참는다고. 나 안 참잖아. 보내고 그래 여기 안 치고 그랬다. 셋 중에 한 분은. 한국인 분들 약간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 뭔 얘기하고 있는 줄 알고 너 끼어들어. 알죠. 다 알죠. 그래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이제 3D 이런 거 3D 업종. 3D 업종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굶었으면 굶었지. 그냥 이런 일은 안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외국인 분들이 그런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는 감사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주제를 다룬 거 자체가 이제 도입부에도 말씀드리긴 했고 또 이주 노동자분들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니까 이 주제를 좀 다루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자님이 또 하나 그 사건 사고를 하나 가져와 주신 게 있는데 굉장히 좀 과거에 비극적인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 농업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사건 사고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떤 특정 사건 사고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그분들이 일하는 환경 자체가 좀 사건 사고를 많이 유발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농업 현장 가시니까 그 외국인 분들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깻잎을 따러
오는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통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깻잎을 하루에 뭐 적게는 15,000장, 15,000장, 많게는 깻잎을 15,000장? 4만 장까지 이렇게 한 사람당 딱에 이렇게 할당량을 줍니다. 네. 할당량을 주는데 만약에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 박스 하나에 깻잎이 1,000장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박스 하나를 못 채웠다라고 하면은 뭐 4,000원씩 봉급을 깐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뭐 불에 타거나 그리고 또 추워서 비닐하우스에서 죽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발생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거는 진짜 너무 슬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실제로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 기숙사비도 받아요 노동자들한테 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미쳤다 진짜. 네,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고시원보다 안 좋은. 네, 이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경우들이. 좀 근데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제가 심지어 영어로 된 기사 봤는데 경능신문에서 나왔던 영어 기사인데 그 노동자가 사망하셨으니까 포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그거 돌아가셨던 한국 사람이랑 외국인이 다르게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지 처리가? 예.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40살 남성 한국인 죽었으면은 65세 때쯤 은퇴하잖아요. 네. 그럼 회사가 그때까지 일했던 비용을 평균치로 해서 곱하기 평균치로 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났던 사건에서 외국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비자 만료 기간까지. 미쳤어요 진짜? 비자 만료 기간까지. 그거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 일하는 계약에 달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아니죠. 그렇지. 아, 목숨이. 진짜 어떻게 너무한다. 아니 근데 어. 이거 제일 슬픈 거는요. 비자 그 뭐지 특히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부분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뭐 위험한 것 같다, 무슨 문제가 있다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비자를 아예 취소해 버린다고 하면은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인 국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허난서 기자님 예전에 네. 막 독일에다 그 광부랑 간호사분들 파독. 네. 파독하고 그랬었는데 그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그 외국에서 일하러 오는 분들을 이제 돈벌이로만 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닉이 얘기했던 뭐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건데 예컨대 뭐 우리나라 요새 아까 3D 일 우리 청년들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자리를 대부분 몽골 분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은 이 몽골 분들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겨울철이 끝날 때쯤에 봄에 이사가 많잖아요. 네. 이사 일을 하러 몽골에서 막 수십만 명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왜요? 양양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러면 KTX나 뭐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그 와중에 뭔가 돈을 쓰게 되잖아요. 이런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양공항이 지금 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양공항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양양공항으로 입국을 유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이런 시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 충격 먹었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일부러 특정 공항에 내리게 한다? 와, 그거는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뭐 아무래도 뭐 국토부나 이런 데 머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양양공항 이런 그런 지방 공항을 살리는 게 항상 골칫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쳤다. 설마 또 그분들 내리시자마자 서핑 하러 보내는 거 아니겠지만 양양? 예수 재밌다고? 재밌냐 이놈아? 혹시나 지금 몽골에서 양양 와가지고 서핑하게 생겼냐? 사막에서 왔는데 이놈아. 아니 그렇게 강제로 좀 이놈의 자식 이거. 만들면 큰일 난다 싶은 마음에 양양 서핑.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겠습니다. 비행기표는 비쌀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예, 규모의 경제가 이쪽에 안 되니까 양양공항으로 오면 훨씬 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KTX나 열차 이동에 돈이 더 드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네, 조금씩 더. 지옥이네. 그러면 약간 각자 나라한테 요거 물어보면서 네네.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한 5분 8분밖에 안 남았는데 각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 반열에 또 이제 들어가 있는 브라질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있는 그런 나라고. 네.
각 나라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헤쳐 나가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한테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책적으로. 먼저. 오케이. 사실은 너무 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불법 체류자, 합법 체류자, 비자 있지, 비자 없지 그거는 상관없이 노동법이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그 나라 사람이랑. 맞다.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여러 번 그 노예 같은 그런 일터 그런 거는 많이 발견했으니까 그냥 브라질 사람을 겪은 것처럼 똑같이 처리했어요. 5성금까지. 그러니까 비자건 뭐 내국인이건 그렇죠. 외국인이건 노동법은 일단 우선시돼서 그게 먼저 적용된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노동자 당연히 뭐 월급 받고 있고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그 일자리가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그렇지. 그 회사는 브라질 회사니까 맞아. 브라질 회사는 무조건 그 노동법이 따라해야 된다. 그거부터 처리해야 돼요. 이거 깔끔한데? 사실 제일 깔끔한 방법인데. 좋아. 우리도 똑같아요. 독일인인지 외국인인지 중요하지 않아. 노동자는 노동자고 법이나 정책이나 복지까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이제 독일로 외노자로 독일로 오면은 이제 독일어 배울 수 있는 무료 지원 시스템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힘들어했던 거 처음에는 홈택스 누가 뭐가 뭔지 몰라요. 어렵지. 여러분들도 모르죠. 세무서 쓰죠. 형, 홈택스는 우리도 힘들어해. 그니까요.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외국인 지금 독일에서는 외국인한테 여러 언어로 이거 잘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도 다 잘 돼 있고 그런 것까지. 어떤 복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일자리 하러 왔는데 앞으로 경쟁률 높이기 위해서 직업 훈련소까지 훈련 지원까지 해주는. 진짜 잘 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거를 받아서 진짜 한국에서 나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살고 싶어 라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좀 받아줘야 돼. 그렇지. 그런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독일 시스템 좋은데. 독일 시스템 좋아. 미국은요? 우리 혜무 씨 혹시? 저는 일단 그 닉님이랑 너무 동의했던 게 네. 약간 이런 상황, 이런 사건에 특히 약간 그 노동자의 언어를 약간 모국어처럼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한국을 보고 배워야 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미국이.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트럼프가 그 장벽 세우지 않았어요? 네. 멕시코? 그래서 엄청 높게 세웠잖아. 너무 골치가 아픈 게 제가 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제 쿠바에서 이주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부감들이 너무 그 커지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 법적에서는 이 그 뭐지? 이주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민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없고 그냥 미국에 오면은 뭐 알아서 해라. 살아남아라. 네, 살아남아라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미국에는 그 약간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초승 그 뭐지? 미니멈 웨이지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최저임금. 최저임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그렇게 지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거부감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경제 자체가 이주 노동자에 의해서 만든 경제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가지는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어쨌든 얘기해주신 것처럼 우리 까를로스 형님은 노동법은 누가 됐건 간에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좋을 것 된다. 같고 닉이 얘기해 주신 거는 언어적 교육이나 처음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교육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다. 홈택스 제발 좀 빼라. 그렇지. 홈택스 그 잉글리시 버전으로 들어가면 잘 돼 있어요? 애초에 솔직히 한국어로 들어가죠 저는. 네. 근데
아 무슨 윈도우스 1996년도 아니고 맞아. 아니 이 IT 강국에서 그렇게 10년대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그 키보드 그 뭐 해킹 뭐 이런 거 설치하고 맞아. 통합 설치해야 되고 맞아. 설치해도 다시 들어가면 설치 안 됐다 그러고 맞아, 지옥이야. 지옥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사실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프리랜서 일하면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되는 거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지금 그것도 그래요. 이사 갈 때 3주 안에서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누가 알아요? 모든 외국인 처음 이사 갈 때 30만 원씩 벌금 냈을 거예요. 저도 처음 지금 뭐라고요? 신고 안 했어요? 이사 가면 3주 안에서 신고해야 신고해야 돼 아니면 거주지 벌금이에요. 이전. 3번 진짜요? 연속으로 벌금 내면 비자도 이상 못 받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 치명적이네.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렇게 그 기간 안에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 이런 정책이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왜 입술 떨려? 해봐야겠는데 지금 불법체를 할 수도 있어. 모르겠습니다. 오래 걸릴수록 벌금이 올라가요. 오늘 진짜요? 걸릴수록 벌금 올라갑니다. 노는 게 최고님이 홈택스는 한국인 또 미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맞아요. 계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관련해서 인식이 많이 국민들 자체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사회를 또 만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각 국가마다 정책적으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주제를 좀 다루지 않도록 상황들이 개선이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어떻게 세 분 괜찮으셨어요? 지금 우리 행운 씨는 비자 걱정해. 사도 못해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 지금. 빨리 확인해봐. 자 우리 허남석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또 5시 반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후 6시 반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